주말 사이에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이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출발 전 다시 한번 좀 경계감이 고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구원해 볼 수 있을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주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그 리뷰부터 한번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에 이틀 급락이 나왔고요. 하루 급방등 뒤에 살짝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정말 심했다라고 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글로벌에서 가장 심한 장이 아니었나. 네. 사거래일 동안 무려 지금 코스피가 10.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3.2% 하락으로 글로벌 평균 수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대금이 직전 주에는 한 80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지난주는 109조 원대로 급증했는데 여기에 또 ETF 거래 대금까지 합치면은 거의 지금 145조 원, 거의 150조 원 가까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이익 민감도가 사실 중소형 증권사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관심은 다시 또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매크로 지표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5원대를 기록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1%대로 다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유가 지금 WTI 기준으로 보면 한 주간에 거의 36%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1983년 이후에 주간 단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자별 주요 이슈 살펴보면 월요일은 휴장이었던 관계로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대감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코스피가 7%대 하락을 기록했고 네. 또 3월 4일에는 여기에 이제 사모신용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시장이 추가 하락하자 또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그런 구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시간마다 코스피가 12%, 코스닥은 14%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이제 이란이 종전협상 물밑 접촉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예상보다 고용 시장이 긍정적이다는 소식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였는데 17%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결국은 14%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다시 유가가 90달러대로 올라가면서 하방 압력이 심했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위주의 반등이 또 오히려 크게 나타나면서 계좌 수익률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징 업종 및 테마로는 중동에서 전쟁 발발로 인해서 국내 무기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실전에 투입된 요격미사일 천궁2가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였다는 소식에 방산주들이 주간 내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유가 상승과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이 해운주가 주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후반부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가 상승으로도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있는 정유주도 초반 상승이 나왔지만 후반부에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인데 만일 이번 주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다시 상승 흐름 전환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강세 흐름 속에서도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주 후반에 아주 큰 강세로 전환되었다는 특징이었다고 정리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포트의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을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번 증시가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랑 소부장이 좀 핵심 턴키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외국인을 포함해서 기관까지 한번 이 시장별로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 들어서는 좀 코스닥에 외인이랑 기관 수급이 조금 더 많이 붙어주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급 상황 보시면 개인은 매도하는데 이제 기관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지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 수치로 보면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8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무려 2조 2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5조 원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정확히 이제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와
코스닥 순매도 대비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서 또 안전자산 현상이 나타난 것이 달러 강세로 연결됐는데 네. 이에 이제 지수를 매도하는 패시브성 매도세가 나타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순매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좀 가해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코스피에서 시총 순서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이었는데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셀트리온, 현대건설, 신한주 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수에는 큰 공통점은 없었다고 보이고 네. 종목이 좀 분산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타난 수급과 관련한 일단 투자 전략은 외국인 및 기관이 순매수한 코스닥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일정 금액 이상을 순매수한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이제 고영,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ABL 바이오, SPG, 파드, 원익 홀딩스가 있었고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테크윙, 리노공업, 원익 IPS, HPSP, 대주전자재료,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캠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일단 테크윙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기관이 무려 1,400억 원대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30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외 동시 순매수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 심텍, RFHIC, 리가캠 바이오 등이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바이오랑 반도체 소부장을 강조를 하셨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부분이네요. 근데 뭐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지 하나 싶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이랑 투자 전략 코스닥 위주로 역시나 좀 세워주시겠죠? 사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단기 시장 전망은 국제 유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방향성, 뭐 그 변동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가 WTI 기준 90달러대로 진입한 상황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피격된 선박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또 페르시아만인 이라크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저장 시설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생산 중단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향후 상승할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시나리오가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시나리오대로 살펴보면 만약 일주일 내에 이란과 어떤 대화가 진행되면서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유가는 다시 하락하면서 사실 사실 증시는 다시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복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주 이상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물가가 0.6에서 한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확률도 상당히 이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골드만삭스가 유가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까지 외교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 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특히 생산 시설이 공급받고 있는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고점과 2008년 고점을 원유보다도 먼저 경신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하나 더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악재였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그때가 저점 매수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단기적 충격으로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포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혹시 모를 급락에 대비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실적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수 흐름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신용이라든지 미수 같은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주시는 와중에 이 아까 속보가 저희가 자막으로도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이 지금 이 시각 WTI 국제유가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서 107달러까지 순식간에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상승률로 보자면은 거의 뭐 20%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수치인데 이 이란 측이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 최근 사망했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임명하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개장 전에 국제유가가 튀었는데 뭐 오늘 추가적으로 출렁이든지 말든지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이 매수의 적절한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겠죠? 저는 사실 실제 현물 시장이 열리지 않은 야간 시장에 네. 이미 90달러 후반대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래서 100달러는 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00달러 후반까지 그러니까 뭐 109달러까지 갔다는 거는 초반에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있지 않았느냐 해서 네. 아마 장중에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 한번 충격받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코스닥이 사실 그러면 왜 좋냐 이런 것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사실 이런 흐름이 2월 하순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더 지수적으로 표면화된 것이 지난주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대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은 2월 하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 강세 원인으로는 시장 리스크 증가로 최근 상승세가 가팔렸던 반도체 대형주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사실 외국인 수급에 조금 자유로웠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이제 반도체 대형주에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있는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볼 때 올해 지금 2분기부터 비상장 종목 및 코스닥 기업 소형주에 투자하는 기업 성장 펀드가 코스닥에 지금 상장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규 자본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을 코스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코스닥이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재료는 한국 최초의 코스닥 기반의 액티브 ETF가 3월 10일 날 출시된다는 점인데요.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 운용사들이 이제 설정액만큼 코스닥 종목을 직접 매수해야 하므로 출시 이전 편입 예상 종목을 미리 매수하려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것이 더 원인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10일에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주로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또 바이오, 우주 항공 종목이 주요 편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결국 그래서 향후 코스닥 지수 상승을 예상하신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액티브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선취매 형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들 종목들이 이제 해서 추종자가 들어가서 같이 매수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이제 액티브 ETF에 편입된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 종목을 따라 사시니 그냥 이 자체 3월 10일날 출시된 이 액티브 ETF 자체를 좀 사시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요 그 자산운용사의 성격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교 분석하시는 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좀 공격적이시라면 타임폴리오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런 ETF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수익률 게임에 유리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 이전까지는 코스피 대형주의 비중은 조금 더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종목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코스닥장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슈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간 주요 일정이랑 투자 전략까지 세워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는 뭐 CPI나 PCE 같은 이 뉴욕 증시에서 물가지수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보시면 11일 날 그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현재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한 2.5%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3일에는 미국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3.1% 상승 예상되고 있고 같은 날 미국 1월 졸투 구인 공고 건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에 부합하거나 낮은 것이 일단 시장에 유리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구인 건수는 낮은 것이 시장에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동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뉴스의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 일단 지수가 이제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게 고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반전이 계속 나오는 흐름으로 좀 계속 그런 흐름이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현재 수급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이제 코스닥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게 있었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 사실 정말 이게 너무나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매수를 이미 풀로 이제 주식을 채워놨기 때문에 더 사실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 하락 시 매수 가능한 현금을 항상 보유하는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 변동성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한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현금 확보가 또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